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지 배양진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2단계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가요? 근데 좀 바뀐 거죠? 네, 사실상 2주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영업 제한은 풀지만 그 안에서 방역 수칙은 더 잘 지키자는 겁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방역 수칙입니다. 1에서 2m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출입 명부 쓰기까지인데 일부 업소들 영업 제한을 푸는 대신에 이런 것들은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음식점이나 술집 이런 곳들은 이제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음식점이나 주점 같은 곳들은 밤에 실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게 제한됐었습니다. 이제는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출입 명부 쓰기 이 방역 수칙들은 꼭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좌석이나 테이블 절반을 빼서 강제로 거리두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카페 가시는 분들은 의자나 테이블이 없어도 놀라지 말고 띄워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PC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PC방은 영업 제한이 풀립니다. 다만 네.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게 조건입니다. 학생이 감염될까 봐 고위험 시설로 지정됐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다른 원래 2단계에서 시행됐던 조치들은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같은 고위험 시설들은 여전히 집합금지 상태가 되고요. 실내에서 50인 이상 그리고 야외에서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들도 여전히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것들은 정상 진행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 네. 예배도 여전히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예. 그 전체 확진자로 보면 아직 11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거리두기 완화가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 생각은요. 2.5단계 거리두기가 오늘 종료되기는 하지만 이 효과가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네, 또 그러니까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고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 단계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이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네.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반기 최대 고비라고 보는 게 추석 연휴잖아요. 네, 저희가 달력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30일부터가 추석 연휴인데 정부가 28일부터 2주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기간 동안에 고향에 가거나 하는 건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방역 대책도 곧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